자, 그럼 이도영 원장님을 또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리더스킬과 건대점의 이도영이고요. 전희대 원장님께서 워낙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테크닉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이거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3D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인데 오신 분 계시나요?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 꽤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시네요. 그리고 제가 왜 3D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3D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이제 리프팅 부스터, 아까 트러플 오일과 비슷한 논리죠. 그러니까 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3D 배 임상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 시술을 할 때 EBD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효과가 좋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술 시간, 그 다음에 통증 여부, 그 다음에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용도로서 일단은 3D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와 퓨어 모델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주셨고, 제 도입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였어요. 2020년 초에 제가 이제 써마지랑 그 악센트 프라임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홍기혁 대표님이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기계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뭐 써마지도 있고 악센트 프라임도 있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서 한 달 정도를 나도 그냥 두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뭐에 좋았냐? 일단은 저는 그 페리 오비탈 리주브네이션에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RF로 프리팅을 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시술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데 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페리 오비탈 리주브네이션은 아이파인 핸드피스가 있는데, 우리 뭐 써마지, 악센트 프라임, 그 다음에 뭐 이맥스나 이플러스 이런 데 다 이제 이런 페리 오비탈 리주버네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써마지는 대표적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악센트 프라임에 달려있는 이 아이 핸드피스 튜나이즈, 얘는 그 유니폴라 혹은 바이폴라의 특징, 그러니까 이 둘 다 그런데 떨어지면은 스파크가 생기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아까 전희대 원장님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모션 센서, 그 다음에 티슈 컨택 센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떨어지면은 얘가 그러니까 전원이 차단돼 버리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튜나이즈 시술을 하면서 굉장히 좀 스파크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맥스도 좀 쓰면서 좀 스파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편하게 시술, 마음이 진짜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도입을 했었고, 모노폴라 RF랑 바이폴라 RF를 비교를 해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노폴라 RF는 이 그 액티브 일렉트로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액티브 일렉트로부터 그 다음에 이 리턴 패드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가장 잘 흐르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써마지일 거고, 그러면은 빈틈, 아까 말씀드렸죠.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보다 깊은 쪽에 히팅이 되는데, 바이폴라는 전극과 전극 사이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침투 깊이는 전극과 전극 사이의 한 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퍼 더미스라든지, 그러니까 페필라리 더미스나 레티큘러 더미스 이런 쪽을 히팅하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이폴라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3D는 그 6개의 그 위상차를 이용한, 그래서 되게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피스는 이렇게 5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가운데 3개, FSR, 아이파인, 미니쉐이퍼 이렇게 3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리프팅은 저는 아이파인하고 FSR 2개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FSR은 이제 그 프랙셔널 RF고 약간의 그 딱지를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RF고, 그래서
이 정도의 딱지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면 탈락하면서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제 환자분 이게 레벨 FSR 레벨 1으로 치료했을 때 그 다음 날에 한 이 정도의 딱지가 생기고 한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다 탈락해서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젊은 분 개선이 된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 핸드피스도 많이 쓰지만 저는 이 개념 때문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주파로 히팅, 프리히팅을 하고 포스트 히팅을 하는데 3D의 미니 쉐이퍼 핸드피스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시술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피스가 굉장히 가벼워서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뻔 걱정 없고 떨어지면은 스탑되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고주파와 그 다음에 하이프를 같이 믹스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 그 김희수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모노폴라 RF로만 했을 때보다 모노폴라에다가 하이프를 이렇게 그 합쳤을 때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런 서멀 데미지를 우리가 티슈에다가 입힐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라디오 프리퀀시로 히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캐필러리로 그런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메타볼리즘이 일단은 그 많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아디포사이트의 스티뮬레이션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TG를 이제 디그라데이션을 시키고 그다음에 에디포사이트의 에포토시스도 일으킬 수가 있다. 사실은 이제 고주파를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티슈에다가 우리가 EBD를 이제 티슈에다 적용을 했을 때 이 그런 서멀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온도, 그 다음에 어플라이 시간, 그러니까 온도와 시간, 요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환자분에게들 이제 비유를 할 때 이제 컵라면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어떤 임계 온도까지 올리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임계 온도 이상부터 어떻게 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서바지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100샷이 온도를 올리는데 걸리는 샷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바지 600샷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유효한 샷수는 저는 500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고주파 장비로 그런 온도를 올리는데 그 걸리는 그 에너지를 대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유효샷을 뭐 예를 들어서 서바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값비싼 그 샷 하나하나를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이는데 온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물 끓는 거 붓고 3분을 기다려야지 맛있는 라면이 되지 50도짜리 물을 부으면은 뭐 한 30분을 기다려도 설익은 라면이 될 거고 끓으면 붓자마자 1분 만에 먹어도 또 설익은 라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환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또한 그 아디포사이트의 그런 터멀 인저리를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45도씨에서 1분간 이제 45도씨 1분 정도 우리가 고주파를 적용했을 때 아디포사이트가 90% 정도가 살았는데 50도에서는 1분 했더니 한 20% 대신 45도를 한 3분 정도 했더니 그래도 꽤 많이 죽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콜라겐 슈링키지도 일정 온도 이상에서 슈링크가 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콜라겐의 슈링키지가 오기는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열과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미니 쉐이퍼는 이제 뭐 되게 손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비네이션 치료를 많이 하는 거는 일단은 3D입을 이제 얼굴 전체를 하게 되는데 얼굴 전체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눈 이렇게 두 개 핸드피스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리프팅은 이제 아이파인과 그 다음에 FSR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티타늄이라고 그 알마사에서 나온 그 요새 제모레이저지만 리프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묶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저는 티타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D입을 후처치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3D 서마지나 3D 울세라 이렇게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골드 PTT 요새 많이들 하시잖아요. 골드 PTT 할 때도 저는 3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3D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피부과 전문의병원 위주로 깔려 있어서 수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단점은 마케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3D 패달라고 오는 사람은 진짜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의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써마지 다들 하고 있고 울세라 다들 하고 있고 티타늄 다들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술 효과도 높여주면서 어떤 네임 밸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3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웨이보 뭐 이런 거 그러고 저는 거의 서큘라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되게 풀파워로 되게 세게 쐈었거든요. 6W 이렇게 대신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이프랑 같이 믹스를 했을 때 쓰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고주파로 일단은 그 3D 미니 쉐이퍼 깊이까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쪽까지 RF로 프레이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이프가 울세라 아니면 리니어 펌 이렇게 두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리니어 펌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리니어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그 도트 3.0으로 가운데를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2.0으로 상부진 비층 요 정도를 이제 치료를 하는 거를 목표로 약간 샌드위치 테크닉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왼쪽이 따뜻한 물 4분만 한 거고 오른쪽이 전자레인지 2분 20초까지 한. 네, 저는 이 왼쪽은 하이프만 했을 때, 오른쪽은 RF랑 하이프를 했을 때 딱 누가 봐도 차이가 넘사벽이 나는 이런 그 시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F 프린팅은 먼저 미니 쉐이퍼로 이제 프린팅을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먼저 고주파로 프린팅을 해놓고 1번 그 다음에 리니어 4.5로 저 깊은 쪽에 팻을 조금 공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트 3.0으로 그 서큐 상부층 혹은 이제 딥더미스 쪽을 공략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2.0으로 그 전체적인 비주얼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영상으로 시도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저기 해외 웨비나 할 때 쓴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는 제가 RF 프리히팅을 말씀을 드렸고 프리히팅의 개념은 일단은 조직의 온도를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하이프가 들어가면은 하이프 자체의 도트나 이런 거에 효과가 조금 더 커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티타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레이저랑 고주파를 비교를 해보면은 고주파보다 레이저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조직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보면은 써마지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거나 해봤을 때 조직의 온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건 사실은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티타늄을 할 때는 티타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로 그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해서 그래서 티타늄은 이제 그 스택 모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하이프 같이 저 깊은 쪽, 약간 스마스 레벨 정도 한 8mm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깊은 곳을 타겟을 하고, 그다음에 SHR은 이제 전체적으로 러빙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위쪽. 근데 이 쿨링이 되게 잘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주 어퍼더미스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우리 이 미니 쉐이퍼가 그 단백을 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히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D 골드 PTT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제 골드 나노파티클 한 1.5cc 정도를 그 해머링 소노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타로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시엘로라고 하는 장비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 ADM 같은 하이 프리퀀시 소노랑 그다음에 우리 소노 해머, 그 팩트 같은 해머가 있고 그다음에 이오토 장비가 이제 결합된 장비인데 얘의 그 해머링 소너, 로우 프리퀀시 소너가 조금 장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있는 게 그 로우 프리퀀시 소너 가장 큰 단점이 이명이거든요. 하면 진짜 찢어지는 듯한 그런 그 이상한 고주파음 들리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거로 한 8분 정도 침투를 하고 그다음에 랩핑을 해서 10분 정도 오클루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골드가 그러면 까맣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안 닦습니다. 안 닦고 거기다 바로 젤 바르고 3딥을 하는 거죠. 보통 3딥 한 30에서 저는 한 34와트 정도 해가지고 10패스 정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노리는 효과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워빙을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도 물리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골드가 밖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드 파티클도 이 고주파의 그런 그 위상 변화나 이런 거에 그 전자기 장애에 의해서 얘도 결국은 열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 표면에 있는 그 골드들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젤을 닦아내고 저는 이제 주로 1450, 저는 1450이 있어서 1450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끝내고 나서 여기를 왓점 보고 만져보라 그러면은 그 우리 소위 말해서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바르듯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1450 없으신 분들은 뭐 저기 롱펄스 1064 제네시스를 써도 무방한데, 네. 그래서 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번 정도 하고 나면은 일단은 모공 같은 옆에 보면은 모공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피부 톤도 좀 밝아졌죠. 그다음에 3번 정도 했을 때 여드름 확연하게 줄어들고 모공 줄어들고 뭐 피부 결 같은 거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크네 스카에서 저는 FSR 이게 제 표준 프로토콜이거든요. 저는 그 디프레스 스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필러 치료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인젝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코 MLA 프랙셔널 이용을 해서 어떤 LI 오비들을 쫙 깔아주고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FSR을 해줘서 FSR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에피더미스부터 뭐 어퍼 더미스까지의 이런 그 코아귤레이션 존과 이런 것들을 만들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또 채널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후처치를 관리를 해주는데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ADM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노 장비나 크레오셀이나 이런 걸로 침투시켜주는 치료를 항상 하는데 그거는 FSR이 그런 채널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러 인젝션을 이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HA 필러에다가 PDA 섞어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HA도 사용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루스필 파인 많이 쓰고 아니면은 리주비엘 W라고 그 파마 리서치에서 나온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 MLA 프랙셔널로 약간 팩테키아 생기게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심한 부위를 FSR 레벨 3 정도로 한 2패스 정도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필러가 맨 아래 들어가가지고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피코 MLA 프랙셔널들이 이런 LIOB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그 리제너레이션을 일으킬 거고 그 다음에 FSR이 그 에피더미스부터 약간의 어퍼더미스나 아니면 미드더미스까지 어떤 그 어블레이티드 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아귤레이션 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히팅 존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리주버네이션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치료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도 꽤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필러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FSR이 뭔가를 피부를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 요 지금 빨간데 보면은 한 번 치료로도 붉고 디프레스된 그런 스카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양상입니다. 같은 환자분이고 한 번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3딥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은 시술이 편하고 빠르다는 점,
두 번째로 마취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 물론 FSR은 마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미리 쉐이퍼나 아이파인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 들지 않고 물론 FSR은 들지만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치료에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3딥을 정말로 되게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켜거든요. 꼭 리프팅 용도만 아니라 여드름이라든지 여드름 흉터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응용하기 좋다는 거. 그다음에 전문의 병원에 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시술 효과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이라는 이런 저는 장점이 있어서 3딥을 선택을 했었고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 원장님